금자야, 솔직히 말해. 너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야? 금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정이야, 미안해. 사실은 나도 처음엔 속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친구 한 명만 데려오면 내가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근교 한 아파트 단지에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0층 높이의 아파트들 사이로 코스모스가 살랑거리고 벤치에 앉은 어르신들의 담소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윤정이는 베란다 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계절의 변화가 실감났죠. 올해 62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적막한 집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 평온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던 정희는 문득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9시 반, 곧 정우가 올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웨딩홀을 보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35살 늦둥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느라 바쁜 아들이지만 결혼 준비만큼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정희는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어서 와라. 혜진이는 안 왔니? 혜진이는 먼저 웨딩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랑 저랑 먼저 가서 둘러보고 나중에 혜진이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거든요. 정희는 옷장에서 단정한 재킷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머리에 흰 털이 늘어났고 눈가에 주름도 깊어졌지만 아직은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혜진이가 어떤 드레스를 좋아하는지도 같이 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될 혜진이가 제일 예뻐 보이는 드레스를 골라야지.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오금자였어요. 절친한 친구 금자와는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63인 금자는 정희보다 1살 많지만 둘 다 홀로 지내는 처지라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정희야, 나야. 오늘 노인정 모임 있는 거 잊지 않았지? 아이고, 깜빡했네. 정우가 웨딩홀 보러 가자고 해서 정신이 없었어. 그래. 그럼 내일 만나자. 그런데 정희야, 내가 어제 동네 슈퍼에서 재밌는 전단지를 봤거든. 금자의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금자는 평소에도 이런저런 소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전단지? 무료 효도 관광이래. 1박 2일로 온천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준다는데. 어때? 우리 같이 가볼까?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 무료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랬죠. 금자야, 무료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가서 뭔가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즘 정부에서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많이 하잖아. 그리고 우리 동네 김할머니도 작년에 다녀왔는데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 금자는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희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지만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금자야,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나오잖아. 정희야, 너무 의심하지 마. 우리가 뭘 잃을 게 있다고. 그냥 하루 놀다 오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금자의 말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해지거든요. 언제래? 다음 주 수요일이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목요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해.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정우 결혼 준비로 바쁠 일도 없고 특별한 약속도 없었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하세요? 정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정희는 금자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정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그런 거요?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그래, 나도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 전화 너머로 금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뭐 하고 있어? 빨리 대답해봐. 정희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금자야,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정우랑 웨딩홀 보러 가야 해서.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꼭 같이 가자, 응?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효도 관광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금자의 성화에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기쁜 일을 앞두고 있으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금자가 말한 무료 효도 관광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다시 한번 금자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무료로 관광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마음 한켠의 의심과 친구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금자와 함께 동네 노인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고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정희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봤어? 금자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금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무료 효도 관광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희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간절함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말이야, 금자야. 내가 정우한테도 물어봤는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말이야. 금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친구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 금자는 침착한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을까요? 그런데 금자야, 너는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해? 평소 같으면 나보다 더 조심스러워 했을 텐데.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정희야.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 민수가 감옥에 들어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빚은 아직도 남아있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금자의 아들 민수는 사업 실패 후 도박에 빠져 결국 사기 혐의로 수감되었어요. 금자는 아들의 빚을 갚느라 전셋집도 더 작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금자야,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 그냥 한 번쯤은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온천도 들어가 보고 싶었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금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사연이 있다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았어, 금자야. 그럼 같이 가보자. 대신 조심하자.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야 해.
정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내가 금자 이모랑 그 관광 가기로 했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따라가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금자 사정도 안 좋고 한 번쯤은 같이 놀다 와도 될 것 같아. 대신 혹시 모르니까 자주 연락할게. 그럼 엄마 꼭 핸드폰 켜놓으시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일주일 후 수요일 아침, 정희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는 하루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정우가 사준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 넣었어요. 오전 8시, 약속 장소인 동네 버스 정류장에 나가보니 이미 금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까지 입었어요. 정희야, 일찍 왔네. 나는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너무 설레서. 금자야,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결혼식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사진도 찍을 텐데 좀 예쁘게 입어야지. 잠시 후 깔끔한 흰색 리무진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버스 옆면에는 효도 관광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이드를 맡은 김미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김미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희와 금자를 맞이했습니다. 버스 안을 보니 이미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여기 앉으세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선물부터 드릴게요. 김미영은 예쁜 보자기에 쌓인 선물 상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수건과 비누,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와, 진짜 선물을 주네. 이런 걸 공짜로 받아도 되나? 어르신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도 선물을 받아들며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료로 이런 것까지 주다니. 어르신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식품 설명회에 잠깐 참석하시고 점심 드신 후에 온천 관광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김미영은 마이크를 들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멀어지는 동네를 바라봤어요. 금자야, 어디로 가는지 알아? 경기도 어디라고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아무튼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낯선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정희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어디서 하는 거래? 아, 자연 속에 있는 멋진 연수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다고 해요. 김미영의 대답은 친절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깊어지는 산속으로 향하는 버스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버스가 산길을 달린 지 2시간이 넘었을 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자연힐링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도착했어요. 여기서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건강에 좋은 이야기도 들으실 거예요. 김미영이 밝게 안내하며 어르신들을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로비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접수대 뒤로는 각종 건강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관광지라고 하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고
다른 관광객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 일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되게 좋다. 공기도 맑고 건물도 깨끗해. 금자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식당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한정식을 드실 수 있어요. 넓은 식당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에 생선구이, 불고기까지 정말 푸짐한 한정식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이런 음식을 공짜로 먹어도 되나? 요즘 이런 곳이 있구나. 효도 관광이라더니 정말 효도하는 기분이야.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유독 많았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개인정보를 캐묻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은 어디 살고 계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정희는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자는 아무 의심 없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마친 후 모든 어르신들은 큰 강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는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제 건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김 박사님이에요. 중년 남성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정희 눈에는 왠지 진짜 의사 같지 않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자연의학 전문가 김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김 박사는 화면에 각종 그래프와 사진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 관절염, 당뇨병 등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질병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이 제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졌거든요. 설명이 진행될수록 어르신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가로 드립니다. 보통 30만 원이지만 오늘만 10만 원에 드려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료 관광이라고 해놓고 결국 물건을 팔려는 것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김 박사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저희는 그냥 관광만 하러 온 건데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고려해 보세요. 정희는 옆에 있는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금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품 가격과 효능을 적어가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금자야, 뭐 하고 있어? 정희야,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이런 건강식품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금자가 평소 같으면 이런 것에 속지 않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설명회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직원이 따라붙었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화장실은 설명회 끝나고 가셔도 됩니다. 정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설명회가 아니라 강매였어요. 어르신들을 가둬놓고 계속 물건을 사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금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금자는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희 테이블에서 2개 주문하고 싶어요. 금자야, 뭐 하는 거야? 정희가 급하게 말렸지만 금자는 이미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그리고 우리 건강 생각해봐.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료 관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금자의 태도 변화였어요. 주변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정의만 혼자 뒤처진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금자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설명회가 끝난 후 어르신들은 각자 돈을 지불하고 건강식품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구매를 거부했지만 금자는 기꺼이 10만 원을 내고 2상자를 샀어요. 하나는 자신 것이고 하나는 정희 것이라면서 말이죠. 금자야, 나는 안 산다고 했잖아. 왜 내 것까지 사? 정희야,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 나중에 효과 보면 고마워할 거야. 금자의 고집에 정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불안했어요. 이런 곳에서 파는 제품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자 모든 어르신들은 근처 민박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2층 건물이었는데 방은 좁고 시설도 낡아 보였어요. 어르신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온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푹 쉬세요. 김미영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어르신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금자는 같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정희야, 오늘 정말 좋은 경험했다. 그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 금자는 침대에 앉아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친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평소 금자라면 이런 강매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금자야, 너 정말 괜찮아?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안 믿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야. 금자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정희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밤 10시쯤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1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오늘 성과가 어떻게 됐나?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구매했어요. 그럼 내일 온천에서 추가 판매 진행하고 개인 상담도 해봐. 정희는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김미영과 김 박사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끝까지 안 샀더라고요. 윤정이라는 분인데 계속 의심스러워하면서 그럼 내일 집중적으로 공략해봐. 친구를 이용하면 될 거야. 친구요? 오금자 말이야. 오늘 보니까 완전히 우리 편이 됐더라고. 앞으로도 잘 협조할 것 같아.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자가 그들 편이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오금자 씨는 처음에 피해자였는데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빚 때문에 절박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 자기도 피해자였으니까 죄책감도 덜하고 친구들 데려오기도 쉽고. 김 박사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내일 온천에서 개인 상담할 때 고액 상품도 제안해봐. 오금자가 친구를 설득하도록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정혜 씨 아들이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하던데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지. 목표 금액을 높여서 접근해봐.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금자가 정말 이들과 한패일까요? 방에 들어가니 금자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까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정희는 금자가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자는 정희가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방을 나갔어요. 정희는 눈을 살짝 뜨고 금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후 금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들은 예정대로 온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미영은 또다시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정말 좋은 온천에서 힐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상담 시간도 있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희는 금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금자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온천에 도착해서 목욕을 마친 후 어르신들은 각자 개인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희 차례가 되었을 때 상담실에는 김 박사와 금자가 함께 있었어요. 정희야, 어제 그 제품 정말 좋다고 하더라. 나도 써봤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금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정희는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평소 금자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금자야, 너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해. 그 순간 김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정희 어르신, 어제 말씀드린 제품 외에도 더 좋은 게 있어요.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이었고 금자는 그들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별한 제품이요? 정희는 김 박사의 말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금자는 계속 정희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희야, 이분이 우리 같은 나이대에 특히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한번 들어봐. 김 박사는 책상 위에 고급스러운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본 제품보다 훨씬 큰 상자였어요. 이건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효과가 몇 배 좋아요. 보통 100만 원인데 오늘만 특별히 50만 원에 드릴게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원이라니 어제 1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5배나 비싼 제품을 권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금자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돈은 벌면 되지만 건강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 금자야, 너 왜 이래? 평소 같으면 이런 말 안 했을 텐데. 정희는 친구의 변한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상담이 끝난 후 정희는 혼자 시간을 가지려고 온천 뒤편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금자였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금자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금자야, 솔직히 말해. 너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야? 금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금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정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너처럼 관광 온 거야. 그럼 왜 어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라고 해? 그리고 왜 내 것까지 사준다고 했어? 금자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결국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사실은, 사실은 뭐야? 나, 나도 처음엔 속았어. 몇 달 전에 이런 관광에 혼자 갔다가 큰 돈을 잃었거든.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자가 이미 피해자였다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친구 한 명만 데려오면 내가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뭐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빚도 있고 내가 잃은 돈도 너무 커서 그냥 한 번만 도와달라고 생각했어. 금자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금자야,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속이려고 했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만은 큰 돈 안 잃게 해주려고 했어. 그래서 작은 것만 사라고 한 거야.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니 10만 원도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정희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절박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김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계셨군요. 저녁 시간이라서 찾고 있었어요. 김미영은 밝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금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금자야, 정말 처음에는 나도 속인 거야? 응, 정말이야. 나도 피해자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금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희야. 나도 빠져나오고 싶지만 쉽지 않아. 정희는 더 이상 친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자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일어났을 때 금자는 이미 방에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금자의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서 물어보니 김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금자 어르신요?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올라가셨어요. 먼저 올라갔다고요? 연락처라도 남기셨나요? 죄송해요. 너무 급하셔서 따로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정희는 금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금자가 연락도 없이 혼자 떠날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금자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김미영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별일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정희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금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금자가 사라진 후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금자 생각만 났어요. 아무리 서먹해졌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바로 금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금자의 집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금자가 사는 반지하 원룸은 조용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금자야, 나야, 정이야. 괜찮아?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금자 씨 찾으세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며칠 전부터요? 언제부터요? 글쎄요,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평소엔 매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요즘은 소식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이면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어요. 그럼 금자는 언제부터 집을 비웠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금자 이모가 갑자기 사라졌어. 엄마, 무슨 소리세요? 같이 여행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정희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료 효도 관광의 실체, 강매 상황, 그리고 금자의 배신과 실종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엄마, 그럼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사기 사건이잖아요. 그래, 그래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하시려면 가족이 와야 하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건 실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평소 금자가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며칠 더 기다려 보시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자서라도 금자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금자의 아들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서 직접 통화는 어려웠지만 교도소 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교도소 상담원이 전화로 내용을 알려줬어요. 민수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와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죄송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고 하네요. 정희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금자가 사라져도 찾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금자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금자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금자가 최근에 돈을 찾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정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동네 마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보니 바로 그 무료 효도관광 광고였어요. 사장님, 이 전단지 누가 붙인 건지 아세요? 아, 그거요?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붙여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요? 글쎄요, 나이는 60대 정도 되어 보이고. 아, 맞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금자 씨였나?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자가 직접 전단지를 붙였다니요. 정말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이었나?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금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니 며칠 전에 모르는 계좌로 3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언제 그런 이체를 했을까요? 이상해, 언제 이런 이체를 했지? 정희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금자에게만 알려준 계좌 비밀번호였습니다. 몇 년 전 정희가 입원했을 때 금자가 병원비를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설마, 금자가? 정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금자가 정희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 것이었어요.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피해 금액이 30만 원이군요. 그리고 용의자는 오금자 씨라고 하시는데 증거가 있나요? 계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금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요. 경찰은 금자의 행방을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금자가 자신을 속였을까요? 아니면 금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일까요? 친구에 대한 믿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후 정희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자가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르신, 오금자 씨가 오늘 아침에 자수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면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담당 형사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금자 씨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엔 피해자였는데 나중에는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파악된 건 20명 정도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천만 원이 넘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3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큰 돈을 잃었을까요? 그 중에 한 할아버지는 아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형사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자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금자와 마주 앉는 순간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금자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금자야, 왜 그랬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나도 처음엔 피해자였어. 작년에 이런 관광에 갔다가 500만 원을 잃었거든.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그럼 더욱 이런 일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친구 몇 명만 데려오면 내가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민수빚도 있고 너무 절박했어. 정희는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정희야, 너만은 큰 돈 안 잃게 해주려고 했어. 진짜야. 그래서 작은 제품만 사라고 한 거고. 작은 게 어디 있어? 10만 원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야. 금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믿어줘. 너한테만은 미안했어. 그래서 자꾸 망설였던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희의 질문에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아세요? 75살인데 800만 원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다고 해요.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금자야, 너도 피해자였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정희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희야,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금자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뭐? 노인정 게시판 뒤쪽을 봐봐. 내가 편지를 숨겨놨어.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편지일까요? 무슨 편지? 너한테 쓴 편지야.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써놨어. 면회 시간이 끝나자 정희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금자에 대한 분노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게시판 뒤쪽을 뒤져보니 정말로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금자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지. 나는 정말 나쁜 친구야. 너를 속이고 이용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너만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어. 너를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 내가 너무 약했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내 친구까지 팔아버렸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우리의 우정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줘. 정희야,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은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금자도 피해자였고 절박한 상황에 몰린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처럼 더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금자와의 우정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당했던 효도 관광 사기 사건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최근 무료 효도 관광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던 정희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정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인 사람은 모두 10명, 나이는 6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30만 원 피해를 봤어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병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의지는 굳건해 보였어요.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는데 이렇게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당한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죠. 정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임을 거듭하면서 정희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정신적 지지를 해주었어요. 정희 씨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김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동네에서 예방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노인정과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르신들,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세요.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정희의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금자와의 우정,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결혼식 당일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금자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금자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우정만큼은 진짜였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자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정희야, 또 와줬구나. 금자는 예전보다 더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맑아 보였습니다. 금자야, 나 요즘 다른 피해자분들이랑 모임을 해. 그래, 다들 어떠셔? 처음엔 모두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회복되셨어. 그리고 나도 강연을 다니고 있어. 금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희야, 그거 참 잘한 일이야. 다른 분들이 피해 안 당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응. 내가 준 상처도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려고 해. 금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여기서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대신 약속할게. 여기서 나가면 절대 이런 일 안 해. 그리고 나도 정희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야, 우리 우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 내가 깨뜨려 버린 거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 반성하고 변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젠 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피해자 모임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걸 헛되이 하지 말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봅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역별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의심스러운 업체 정보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모두들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처음엔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 간의 진정한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계속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정희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비록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줬다. 정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